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전 6시 56분입니다. 이전 분석 영상, 매매 복귀, 간단한 작도 및 분석 일정, 스몰 토크 순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구간의 바닥이 견고하기 때문에 한 번에 뚫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서 유의미한 상승 이후 리테스트 때 롱 포지션을 브리핑을 했고 1차 물량만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 롱 평단이 하나 있고 위에 숏 평단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일반 영상에서 쉐어해드린 작도인데 이 작도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여기에 상승 추세를 리테스트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그 리테스트가 생각보다는 조금 꼬리로 스탑로스 무빙, 그리고 이 무빙에 의해서 전고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채널로 지금 현 구간을 브리핑을 하자면 눌림 이후 채널 중단에서 아직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30분 봉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 파동 더 눌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컨펌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버텨질 때의 이야기고,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냥 그 추세 추종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한 대로 이 채널 이탈하는 방향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로 롱 자리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롱을 못 탔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 방향을 다 맞출 필요도 없고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결국은 오르더라도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결국은 내리더라도 한번 오르는 자리가 나옵니다.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되고 내가 타점을 놓쳤으면 그 조닝은 버리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삼중천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간이 아마 여기 스팟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구간이 삼중천장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호흡을 조금 더 가중치는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꼬챙이가 나오면서 이 프랙탈의 가중치는 조금 더 높게 두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건 나오는 걸 봐야겠죠. 네,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고 버텨주는 뷰가 나오면 30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컨펌이 될 수 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컨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극점에서 잡았을 때의 기준으로는 2.63%, 제가 브리핑한 구간에서 포지션이 진입됐다면 1.89%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저도 톡방에 브리핑을 할 때 첫 터치 때 이 구간이 오면 이렇게 3분할로 추가 진입을 할 예정이고 29.8K를 하회하면 손절로스 이후에 그림 그려지는 거 보고 매매하자고 첫 번째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포지션 진입이 되었고 298 라인에서 조금 더 러프하게 해서 채널 이탈 전까지는 포지션을 홀딩한다고 브리핑을 했고 이 구간을 살짝 하회했을 때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물량의 50%를 0.3% 손절하고 다시 그림을 본다고 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을 버텨주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 네모 박스 부분이 일봉 오더블럭 라인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브리핑을 했고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의 가중치를 뒀는데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왔죠. 단타 타점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안착롱으로 단타를 한번 브리핑을 했고 0.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숏 포지션을 하나 또 브리핑을 했는데 1% 이상 눌림이 나올진 모르겠으나 한 번은 눌림이 나올 구간으로 봤기 때문에 30배로 스탑로스 0.3%로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주말에 다시 추세 부분에서 안착롱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로스 0.4% 정도로 잡고 브리핑을 했었고 0.8% 정도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30.4K를 뚫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숏 브리핑은 하지 못했습니다. 비트가 너무 현 구간 피로도가 심하고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포지션을 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878 전고 기준을 스탑로스로 잡고 3분할로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포지션 진입 근거는 베어 플래그의 패턴도 하나 보이고 하모닉 패턴도 찍혔기 때문에 숏 포지션 각을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 스팟을 이은 추세 하나와 여기 스팟을 이은 상승 추세, 여기 스팟을 이은 하락 추세,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월봉 몸통 라인인 4K 이전 작도 영상을 링크로 댓글창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승 추세 위로 캔들이 안착하지 않으면은 오름숏
전략을 보는 게 좋고 그 마지노선 라인을 30.4K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 지지,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롱숏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이 구간은 손익비 좋은 숏 자리가 됩니다. 대신 스탑 로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물론 이 구간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저항이 없고 영원한 지지가 없듯이 5번째 때는 이 구간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닥 구간을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두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6번까지 지켜줄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간은 또 손익비가 좋은 롱자리입니다. 만일 본인이 테크니컬하게 손절로스를 걸고 타이트하게 매매를 못한다면 차라리 오르고 안착할 때 리테스트 롱, 내리고 올라올 때 리테스트 숏으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위의 구간과 동일하게 리테스트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버리는 포지션으로 보통 합니다. 선물 매매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다채롭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지지저항으로 심플하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시나리오를 세워봤자 그 시나리오는 틀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구간에서 아마 분석했던 사람은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만큼 피로도가 높은 중간 자리이고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헷갈린 채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가 아니라 이더로 한 겁니다. 비트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비트가 쉬울 땐 비트로, 이더가 쉬울 때는 이더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하나 촬영한 게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RSI 단타법이 생각보다 승률이 높습니다. 그 RSI 단타법도 댓글창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차 일정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도 연설이 하나 있고 화요일에도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목요일 날에도 연설이 하나 있고 생산 물가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5시 30분 이벤트가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에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스몰 토크의 주제는 무슨 매매를 하고 싶은가, 얼만큼 간절한가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선물 매매에서는 엄청난 장기뷰 혹은 시나리오를 차라리 세우지 않고 어느 정도 캔들이 형성된 이후에 지지 저항을 보고 매매하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앞전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차라리 RSI나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단타를 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추세선보다 RSI나 그런 보조지표가 신뢰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신 그 보조지표를 써서 내가 돈을 늘려면 그만큼 백테스팅을 해야겠죠. 본인이 스윙 매매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매매를 하면 됩니다. 남들이 그 분석법을 쓰고 남들이 이 매매법을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돈을 잃고 대부분이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돈을 못 번다라는 결과값에 도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만큼 간절한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심히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삽니다. 하지만 열심히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열심히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일에 온 정성을 골똘하게 쏟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열심히 한 적이 있는가? 꼭 차트가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열심히 무언가를 한 적이 있는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다짐이 3일간 지속된다는 뜻인데, 스스로가 다짐이 오래 못 가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끈질기지 못하다면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됩니다. 그걸 10번 하면 한 달입니다. 생각보다 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위인의 말을 인용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